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제 18번을 함께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서 예제 18번은 자, 이런 도면이 되는데요. 제법 복잡해 보이죠? 자, 이런 형상이 됩니다. 이런 형상에 지금 이런 패턴이 만들어져서 뚫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육면체에 쉘로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파여져 있는 곳에 마치 서류 가방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필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뚫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4가지 형태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정도 300에 200짜리의 사각형에서 이런 형태의 패딩을 하고 그리고 뭘 하죠? 쉘링을 통해서 뚫게 되죠. 그죠? 뚫고 나서 이제 이런 패턴을 만드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4가지 이 장소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다룰 거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트라이탄젠트 필렛이라는 것과 스티프너 기능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시간에서 배운 멀티바디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해 볼 겁니다. 멀티바디는 크게 2가지 바디를 이용할 텐데요. 이제 저기 케이스 쉘링한 요 바디 전체 하나의 바디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디로 이제 이 패턴을 뚫기 위한 어떤 패딩 그 바디를 만들 겁니다. 그 바디를 만들어서 2개의 바디를 합치는데 이제 요 케이스 바디에서 요 뚫는 바디를 리무브 함으로써 이제 요 구멍을 뚫는 것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진 도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쉘링된 요 모양의 이제 여기 패턴이 뚫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모양은 이제 대략 이런 호로서 이제 이 부분을 만들고요. 곡선을 이용해서 이제 곡면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 곡면 위에 이제 리무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을 다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전에 스티프너하고 트라이탄젠트 필렛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YZ 플레인에 스케치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뭐 적당히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잘못됐네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호리존탈 라인 하나 긋고 버티컬 라인 긋고 조금 나와서 두께를 가진 이런 니은자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 요거를 앱 종료에서 나와서 패딩을 합니다. 패딩을 뭐 충분히 길게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길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패딩 됐죠. 그죠? 자, 여기서 스티프너를 만들어 볼 텐데요. 스티프너를 하기 위해서 자, 아까 YZ 플레인에서 여기 YZ 플레인이죠. 여기에서 스케치를 다시 들어갑니다. 라인을 하나 끊는데요. 이제 스티프너가 뭐냐면 이제 보강대죠. 보강대. 이 니은자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따라서 보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스티픈 한다는 게 이제 강성을 높인다라는 뜻이죠. 더 튼튼하게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스티펀이라는 게. 따라서 스티프너를 하기 위해서 이런 라인을 비스듬히
하나 만들어 봅니다.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걸 요 경계를 넘지 않게끔 우리는 이런 보강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보강대를 따라서 그 사이에 오는 직선, 뭐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요 안에만 오는 각도 정보만 주면 됩니다. 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YZ 플레인에 만들어야 되겠죠. YZ 플레인에 만들어서 앱 종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스티프너를 찾아봅니다. 이센셜 안에 자, 스티프너가 어디에 있죠? 스티프너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아이콘 이걸 클릭을 하고, 자, 여기 아까 이제 스케치 했던 거 이미 선택이 돼 있어서 이제 스케치 2가 됐죠. 그죠? 스케치 2가 됐고, 뉴트럴 파이버를 클릭을 하고요. 두께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넣어볼까? 4로 넣어둘까요? 4로 두고, 뉴트럴 파이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케치를 했죠. 이런 스케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퍼져나가서 4mm가 되게끔 합니다. 왼쪽으로 2mm, 오른쪽으로 2mm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좀 잘 안 보이면은 뭐 한 6 정도로 해볼까요? 6 정도로 하면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3mm, 오른쪽으로도 3mm 이렇게 뻗쳐나가고, 그리고 벽이 있을 때까지 쭉 확장이 됩니다. 벽이 있을 때까지.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프리뷰를 해서 보면, 자, OK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6mm짜리 두께를 가진 스티프너 보강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 그렸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스티프너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 선이 확장이 돼서 벽까지 붙게 되고요, 이 선도 아래쪽으로 확장해서 벽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스티프너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보강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께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만 결정함으로써 이렇게 스티프너를 만드는 것을 해봤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스티프너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요거를, 자, 파트를 하나 멀티바디로 해서 하나 더 할까요? 그 옆에. 자, 파트 추가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여기서 body, 그죠? 여기에서 오브젝트 들어가서 body를 하면은 파트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죠? 자, 요 파트에서 자, 걸리적거리니까 파트 body를 defining work 오브젝트로 다시 해서 얘를 그냥 지웁시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define in work object가 있죠, 그죠? 어느 파트에서 작업을 할 거냐라는 거죠. 앞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지금은 파트 바디로 제가 돌려놨습니다. 다시 파트 2에 해볼까요? define in work object. 자, 이렇게 그냥 멀티 바디를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파트 바디 2에서 다른 형상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자, YZ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서클을 하나 그리고요,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서클을 그리고요, 서클을 그리고 앱 종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패딩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패딩을 하겠습니다. 패딩을 하고, 그리고 쉘링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쉘을 이용해서 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페이스 투 리무브를 결정해 줘야 되죠. 오픈될 페이스를 정해줍니다. 이 부분이 오픈이 되고 나머지는 깎아내겠다라는 거죠. 인사이드 thickness를 뭐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쉘링해서 그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죠, 그죠? 자, 여기서 스티프너를 또 한번 쓸 텐데요. 자, 스케치, 스티프너를 위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면에서
두께를 너무 얇게 해서, 자, 요 면 찍었죠? 면 찍었습니다. 요 면에 해당하는 곳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를 합니다. 호리존탈 축을 지나는, 그리고 버티컬 축을 지나는 이런 십자 형태 스케치를 하고요. 앱 종료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죠. 이런 형태가 요 면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티프너를 할 텐데, 어떤 형태의 스티프너를 하느냐면은 스티프너를 누르고, 자, 아까는 요거였습니다. 요걸 가지고 했었고요. 자, 이거는 자동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사이드 방향으로 스티프너 하는 방향이 있고, 이제 탑에서 스티프너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탑에서 하는 스티프너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가 이제 이 옵션으로 넘어왔습니다. 만약 이 옵션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탑 스티프너, 그리고 뉴트럴 파이버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thickness도 그냥 6으로 할까요? 6으로 해서 보면은, 자, 이런 두께가 6인 스티프너가, 십자 형태의 스티프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봤고요. 이제 실제로 예제 18번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3D 파트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창을 만듭니다.